세상 수많은 도시 중에 강이 유유히 흐르고 큰 산이 품고 있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유히 흐르는 한강과 높고 웅장한 산세를 자랑하는 북한산, 관악산, 그리고 우리 도봉구 도봉산이 있는 서울은 정말 아름답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도봉산이 설악산 못지않을 절경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악산에 대천봉이 있다면 우리 도봉산엔 선인봉, 만장봉이 있잖아요. 이렇게 멋진 절경을 매일 같이 누리고 있는 우리 방학삼동의 통장님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국 유일의 통장님들의 즐거운 수다 방송 방학삼동 라디오 반상의 진행을 맡은 하모니 이장입니다. 이제 봄이 오는 소리가 마을에서 조금씩 들려오고 있는데요. 방학삼동의 통장님들을 모시고 봄이 오는 방학삼동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월 대보름 행사 이야기 또는 방학삼동에 나온 가수 진수경 노래 한 곡 듣고 가실까요? 네. 뭐 진수경? 뭐 들어보셨어요? 네. 아, 역시 방학삼동 주민들의 응원이 이 정도네. 노래 한 곡 가지요, 뭐 그러면은. 네. 나도 사랑해. 당신만을 사모합니다. 나도 사랑해, 나도 사랑합니다. 내가 더 많이 사랑합니다. 그대가 새라면 내 마음은 나무요 새장이 아니랍니다. 그 언제라도 쉬어가세요. 둥지를 들어주세요. 시원한 그늘 꽃잎 사이로 사랑의 노래를 불러주세요. 당신만을 사모합니다. 나도 사랑해, 나도 사랑합니다. 내가 더 많이 사랑합니다. 그대가 새라면 내 마음은 나무요 새장이 아니랍니다. 그 언제라도 쉬어가세요. 둥지를 들어주세요. 시원한 그늘 꽃잎 사이로 사랑의 노래를 불러주세요. 그대가 새라면 내 마음은 나무요 새장이 아니랍니다. 그 언제라도 쉬어가세요. 둥지를 들어주세요. 시원한 그늘 꽃잎 사이로 사랑의 노래를 불러주세요. 나도 사랑해, 나도 사랑합니다. 당신만을 사모합니다. 나도 사랑해, 나도 사랑합니다. 내가 더 많이 사랑합니다. 내가 더 많이 사랑합니다. 나도 사랑해. 야, 이 노래 들으시면 몸을 가눌 수 있으시겠어요? 들썩거려서 못 앉아 있겠죠? 네. 우리 참 여러분들 우리 통장님들도 잘 아시는 이수경이죠, 원래 본 이름은. 그 진수경으로 성을 바꿨어요. 불효. 근데 아버지가
진수경 그 이수경 가수 아버지 이옹께서 옹이라는 건 좀 옛날에 존경받는 어르신들 말씀인데 이수경보다는 참 진짜를 넣어서 진수경 진짜 제대로 된 참 진짜 제대로 된 노래를 해라. 제대로 된 가수가 되라. 그런 의미에서 감히 성까지 이렇게 바꿔주시는 완전히 바꾼 건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진수경으로 늘 기억을 해야 될 가수인데 진수경 가수 진수경 씨가 유일하게 가수 중에서는 동네 주민들을 응원단으로 팬으로 둔 그 가수일 수밖에 없는 사연이 잘 아시지만 은행나무 음악회 9월에 하죠. 네. 뭐 3년이 됐는데 3년 전에 우리 그 은행나무 음악회가 보통 뭐 재능 기부로 해서 각 악기도 나오고 뭐 노래도 하시고 하는데 그때 상당히 그 뭐 국악도 있었고 또 뭐 피아노 또 뭐 가야금 뭐 아이들도 물론 출연했지만 굉장히 수준 높았었는데 노래를 할 사람이 노래를 할 사람을 못 찾은 거야. 그 와중에 이제 우리 담당하는 우리 그 주무관이 주임이 한 분 그 뭐 프랭카드 보고 연락이 왔는데 잘 할 것 같습니다 그래. 근데 그 수준 높은 거기에 아무리 재능 기부지만 방학삼동 수준이 있지. 그 검증해봤냐? 그랬더니 안 해봤다 그래요. 그러니까 고민하고 있던 차에 딱 얘기하는 거야. 전국 노래자랑에 가서 장원을 하고 그 12월 달에 하는 본선까지 갔다는 거야. 그럼 뭐예요? 가수 아니에요? 그렇죠. 네. 잘하는 거지. 야, 뭐 그럼 한번 해보자 했는데 그날 완전히 히트 쳤어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동안에 그 오래전에 노래자랑에 나갔다가 이제 잠재돼 있던 뭐 저 아이들 딸내미 둘 키우면서 잠재돼 있던 거를 방학삼동이 깨워준 거예요, 은행나무가. 예. 이제 그러고 난 이후에 막 여러 뭐 그 각 동네 가요제 휩쓸고 다녔어요. 노원구, 도봉구, 노원만 아마 그 가요제가 없어가지고 못 가고. 강북구에도 가서 상을 네. 타시고. 막 싹 쓸었어. 그리고 뭐 인터넷에도 나오고 어느 날 보니까 TV 방송에도 나오고 또 섭외도 되고 이게 이제 폭발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가수로 데뷔를 했는데 가수 데뷔한 것도 이게 그냥 참 이게 운이 좋으려고 그랬던 건지 물론 저 워낙 그 자질이 있어서 그렇겠죠. 트로트 가수 우리나라 대표적인 가수가 누구죠? 요 최근에 제일 잘 나갔던 장윤정. 예. 그 장윤정 전속 작곡가가 있어요. 박노해만인가? 예. 그분 눈에 띈 거야. 인터넷 그 유튜브 같은 데 돌아다니다가. 그게 이제 실력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노래가 나온 배경이 된 거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밀어야 되겠습니까? 안 밀어야 되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이분은 방학삼동을 위해서 굉장히 봉사를 많이 하세요. 그래요. 뭐 마을 기획단 만들 때부터 시작해서 문화역사도 하고 또 이렇게 주민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언제든지 가서 노래도 불러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을에도 한 분 정도는 그런 분이 있어도 괜찮을 거다 생각하고. 예전에 경로잔치 할 때 그렇죠. 노래 불러주셨던 아, 네네네. 뭐 그런 저런. 근데 이제는 이제 방학삼동을 대표하는 가수가 아니고 서울시 더 나아가서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K-팝 트로트 가수로. 네. 자, 이제 이분들을 위해서 응원 박수 한번 우리 진수경 화이팅. 지금까지는 근황 덕후 수다였습니다. 네, 우리 방학삼동 라디오 반상회 취재 PD님들이 전해주시는 방학삼동 주민센터에서 주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소식입니다. 오늘 전해주시는 PD님은 정현순 PD님이신데요. 소식 전해주실래요? 네, 안녕하세요. 일통장 정현순입니다. 저는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삼익 세라믹 101돈이랑 예. 거기 아래쪽 빌라 지역을 관할하고 있고요. 사실은 통장이 된 지 그렇게 오랜 시간은 아니지만 나름 열심히 뛰고 있는 통장입니다. 자, 제가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동북권 체육공원 명칭 공모에 관한 주민 여론조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도봉구에서는 동북권 체육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지난 1월에 실시한 체육공원 이름 공모로 접수된 184건 네. 대상으로 주민 선호 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해서 참신하고 창의적인 공원 명칭의 투표를 지금 도봉구 홈페이지에서 실시하고 있는데요. 참여 기간은 2018년 2월 26일부터 3월 11일까지라서 지금 며칠 남지가 않았네요. 14일간이네요. 네. 지금 도봉구 홈페이지 공지 코너 여기 잠깐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공지 메뉴에서 투표를 실시하는 내용인데요. 관심 있는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저기 통장님들은 동북권 체육공원에 대해서 아시고 계시는지 모르시겠는데 저는 사실 요거를 조금 공부를 해왔거든요. 역시. 저기 도봉산역 창포원 옆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 주소상으로는 도봉구 도봉동 8번지 일대고 약 면적은 거의 15,000평에 이르는 공간인데 거기에 들어서는 이제 체육시설이 실내 체육관, 그다음에 실외 체육시설, 그다음에 잔디마당, 녹지 공간, 그다음에 휴게 공간 등으로 조성된다고 하는데 굉장히 기다려지네요. 제 입장에서는 제가 전할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뭐 운동을 뭘 좋아하시나요? 네, 엄청 좋아해요. 어떤 운동? 뭐든지 다 좋아하는 편이에요. 운동은 보는 것도 좋아하고 하는 것도 좋아하는 편이에요. 예, 여기 저 동북권 체육공원이 이게 이제 뜨악하게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창동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창동에 우리가 도봉구에서 제일 크게 하려고 하는 사업이 있죠. 네. 아레나 공연장. 그게 이제 지금 현재 창동 체육시설로 들어오게 됨에 따라서 창동 체육시설이 이쪽으로 옮겨간 거예요. 네. 창동 체육시설 중에 이제 그 실내 테니스장도 있었고 배드민턴장도 있었고 게이트볼장 뭐 이런 시설들이 그쪽으로 옮겨가고 축구장 포함해서 이제 옮겨간 상황에서 그 이름을 이제 공모를 한번 해보는 거죠. 근데 거기서 보시면은 아까 그 소개해주신 도봉산이 그림처럼 보입니다. 진짜 운동할 맛 날 거예요. 예. 하여간 뭐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저 방학삼동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요 투표를 좀 많이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음 소식이네요. 우리 유선주 통장님께서 예, 좀 전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구통장 유선주입니다. 저 신동아파트 14동, 15동, 16동 이렇게 관할하고 있고요. 다음 소식은요. 도봉구에서는 마을 환경 개선에 관심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2018년 4월부터 2019년 도봉 살피미 구성 전까지 일상에서 발견한 생활 불편사항을 직접 신고하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도봉 살피미 자원봉사자의 모집 인원은 70명이며 모집 기간은 2018년 2월 19일 월요일부터 3월 10일 토요일까지이며 접수 방법은 1365 자원봉사 포털에 신청하시거나 전화 2091나 2083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120번 다산콜센터나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해 주시면 되고요. 참여자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요. 불편사항 4건당 1시간의 자원봉사 시간과 활동 우수자에게는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랍니다. 참여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봉 살피미 자원봉사. 네. 얼마 안 남았네. 3월 10일까지면 네. 급하네요, 그죠? 이제 이게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아세요? 공부를 안 해오셨구나. 이제 요건 이제 뭐 우리 이제 길에 다니시다가 그렇죠. 주정차 그렇지, 위반이라든지 그렇지. 예. 이런 거를 이제 신고해 주시면 다 알고 계시면서 네. 거기 이제 주정차뿐만 아니라 이제 뭐 네. 공원 시설물이나 네. 이런 게 파손됐다거나 네, 가로등 예, 또 그렇죠. 이라든지 보도블록 네. 또 이제 맨홀이라든가 뭐 쓰레기를 갖다 무단 투기했다든가 네. 불법 주정차도 있죠. 동장님 완전 개구장이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1시간 자원봉사를 주는데 하루에 4건
그러니까 불법 광고물이 있다거나 이런 거 그냥 120 다산 콜센터나 이런 데 문자로 이렇게 보내주고 하면은 하루에 4건, 그러니까 총 8시간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32건에 있죠. 482, 30이니까. 32건까지 열심히 하면 하루에 8시간 자원봉사 시간을 내가 득할 수 있어.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뭐 너무 그렇게 안 하셔도 하루에 뭐 한두 건 정도만 해도 내 네. 주변이 깨끗해지는 거고 또 뭐 여러 가지 법이 막 지켜지는 그런 걸 내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이 동네를 사랑하는 마음이 상당히 커야 되는 그런. 네, 특별히 시간을 안 내시더라도 그렇죠. 운동하시다가 그렇죠. 보이시면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저는 이거 신고를 좀 많이 해가지고 상품권을 많이 땄어요. 아, 예전에 전에는 상품권, 롯데 상품권 10,000원짜리가 나오거든요. 음. 그리고 이제 동부 간선도로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도 관리하는 도로가 따로 있어요. 넓게. 그거는 이제 따로 전화를 하게 되면 그냥 한 1년에 30만 원 선까지 상품권을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상품권을 좀 많이 괜찮아 좋아요. 욕심 나는데요. 네, 예, 예. 상품권으로 해달라고 저 말씀을 좀 드릴까. 상품권이 좋더라고요. 자원봉사보다. 아니, 저 같은 경우는 한 번에 가면 한 3개, 4개씩 롯데백화점 갈 때 상품권 받고 와서 그걸로 이제 물건을 사니까 그게 재밌더라고요. 뭐 자원봉사도 괜찮습니다. 네, 자원봉사가 네.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요. 자, 세 번째 소식입니다. 2018년도 우리 그 반려견 때문에 뭐 관련된 내용을 우리 김근식 통신회장님. 예, 네. 안녕하세요. 전 17통장 김근식입니다. 저희는 산 밑에 있는 숲속에 있는 극동 아파트와 또 간송회 앞에 있는 연립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요, 2018년 반려견 행동교정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유명 아이들이 아이돌. 슈퍼주니어. 그러네요. 유명 아이돌인 슈퍼주니어 멤버인 최시연의 가족이 키우는 반려견에게 물린 후 사망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도봉구와 사단법인 유기견 없는 도시에서는 반려견 행동교정 프로그램을 2018년 운영할 예정입니다. 교육기간은 5주이고요. 교육비는 무료입니다. 교육 인원은 상반기 60명, 하반기 60명으로 총 12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교육 내용은 가정에서 반려견을 키울 때 필요한 기초교육과 짖는 행위, 배변 장애 등 행동 교정 교육, 반려견 보호자의 준수 사항 및 에티켓 교육 등입니다. 접수 방법은 유기견 없는 도시 홈페이지 www.clearcity.kr 또는 관련 기관 전화는 031-481-8599로 신청 부탁드리고요. 선착순으로 마감된다고 하니 서둘러서 확인해 주시면 더욱 좋을 듯 합니다. 이 교육이 회장님, 이 교육이 진짜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 안 하세요? 네, 진짜 그렇습니다. 예. 저희는 숲속에 살기 때문에 산에 올라간 분들이 개를 같이 네. 입막이라 그래요. 그것도 네. 안 하고 그 키우는 그 주인하고 갈 때 스쳐갈 때 그- 너무 무섭거든요. 저는. 예, 그래서 요 법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게 이제 유기견을 죄송합니다. 반려견을 예, 반려견을 키우는 이제 견주들이 가져야 될 에티켓인데 사실 개가 알아들으면 개가 교육을 받으면 좋은데 뭐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반려견이 교육을 그 반려견을 관리하는 주인이 이제 교육을 받아서 참 에티켓을 아파트 같은 데도 그렇잖아요. 저 키워요. 그러니까 뭐 우리 최미자 통장님이 얼마나 또 매너 있게 다 잘 키우시겠어요. 키워 말 알아들을 때도 있지만 못 알아들을 때도 있기 때문에 조심은 하긴 하는데. 예. 그 아파트에서도 하여간 뭐 조심하게 해야 되는 것도 그렇고 그 훈련을 받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3월 22일 얼마 또 그것도 남지 않았는데 이제
남편을 한번 보내볼까 생각해요. 네. 3월 22일 날 이 법률이 네. 이제 개파라치. 그렇죠. 네. 개파라치. 개파라치 제도가. 네네. 예. 개파라치 제도 요지가 뭐 아까 그 입막에도 얘기했는데 그거는 뭐 좀 늦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목줄을 예. 꼭 예, 목줄을 해야 되고 이제 꼭 해야 2m 되고. 이내에 그게 다 있더라고요. 네. 2m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건 2019년부터. 아, 그거는요. 지금은 이제 조금 길더라도 올해부터는 목줄을 반드시 해야 되고 네. 또 이제 배변을 네. 배변을 반드시 뭐 지금 그건 잘하고 있잖아요. 네네. 배변을 이제 주인이 수거를 해야 되고 뭐 하여간 뭐 그런저런 그 동안에도 그런 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누가 신고를 할 일이 없죠. 뭐 서로 다툼이 있고 하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개파라치 이 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학원도 운영을 한대요. 사진 찍는 방법 이런 거 학원을 운영해가지고 그 이제 아르바이트가 되는 거야. 근데 이 교육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럼요. 왜냐하면 그 이제 그 개 주인이 챙기기는 잘 챙기 가지고 다니는데 좀 보면은 대변을 보잖아요. 그러면 주위를 살피고 사람이 없으면 그냥 지나가는 경우를 몇 번 봤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경우도 이 있었죠. 교육이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 실제로 그런 민원이 저희한테도 이제 수시로 옵니다. 원당생 공원이라든가 그 개똥 때문에 네, 좀 가서 뭐 저희가 실제로 치워주기도 하고 네, 그런 일들이 있는데 하여간 이게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 매너 아닌가요? 그죠? 맞아요. 네. 서로 간에. 근데 갑자기 이제 이런 문제들이 막 그냥 논의가 되고 있어요. 최근에 와갖고. 그냥 서로 시민의식이 필요한 그런 것 같습니다. 꼭 시간이 되시면은 교육을 이렇게 받으셔가지고 네. 예, 개교육을 좀 잘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제 바쁘신 최미자 통장님 소식 전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27통장 최미자입니다. 저는 우성 1차 아파트 201동에서 204동까지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도봉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개관 관련 소식입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도봉구 마들로 703 동도빌딩 4층부터 6층에 개관한다는 내용이고요. 만 18세 이상의 성인 발달장애인이 대상입니다. 기본 가정은 2년, 심화 가정 2년으로 운영할 예정이고요. 개강일은 3월 12일 월요일부터이며 이용료는 월 20만 원입니다. 장애인들의 평생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센터가 우리 도봉구에도 개관한다고 하니 정말 뿌듯한 감정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차곡차곡 벽들 쌓듯이 읽으시네요. 질문 하나 드릴까요? 네. 발달장애인은 말 그대로 예. 발달에 장애가 있는 좀 느린 말하자면 그렇죠. 네 일반인들보다 좀 많이 많이 예, 그렇죠. 지체 네네 지체가 아니고 지적 네. 지적. 예. 이게 참 이분들이 저도 이제 예전에 그 구청에 있을 때 체육 업무를 하면서 장애인 체육을 그 담당을 했었거든요. 담당할 때 우리 그 발달 장애인들 특히 이제 청소년 그룹 아이들 갖다가 같이 이제 했는데 뭐 어디로 한 사람을 위해서 그 한 사람을 해서 두 사람이 한 명을 운동을 시키려면 두 사람이 필요해요. 심지어는 뭐 세 사람이 필요할 때도 있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 현실하고 또 동떨어지고 그러니까 뭐 참 장애인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되고 이제 그런 와중에 이런 그 교육센터가 개관된다고 하니까 참 반가운 일이긴 한데 우리 이제 일반 주민들 일반 분들도 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 그런 것에서 이제 많이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그런 내용이기도 할 것 같아요. 네.
우리 저기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네. 그, 남자분 나오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목소리 반갑죠? 네. 좀 이따 소개드릴게요. 네, 하여간 우리 그 발달 장애인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은 못하겠지만 혹시 이제 우리 통장님들께서도 주변에 발달 장애인이 있고 하면은 그 특성을 잘 아셔서 그분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그 발달 장애인 중에 천재도 많죠. 네, 그렇죠. 왜냐면 발달 장애들은 한 가지 일에 집중하기 그렇죠.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발달을 많이 해서,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뭐 아인슈타인도 이렇게 정상적인 사람이지만은 한쪽으로 숫자적으로 그렇죠. 이렇게 그렇겠죠. 식으로 되었고, 또 저기도 있잖아요. 베토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귀가 안 들리시지만은 그 피아노 작곡도 하시고 피아노도 치시고. 제가 그 발달하고는 이제 좀 그러니까 다르긴 지적인 한데. 서번트 정도 네. 증후군. 지금 여기는 지적이잖아요. 네. 근데 며칠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제가 신동 아파트 주차장에서 넘어지신 분이 계신데 할아버지인데 얼굴이 완전히 다쳤는데 제가 119를 부른다 아니면 제가 태워다 모셔다 준다 해도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동사무소 와가지고 직원들한테 말했더니 직원들이 한 4분이서 막 너무너무 급하게 달려오시는 거야. 그래서 어디냐고 빨리 가서 저희들이 돌봐주겠다고. 근데 그때 나올 때는 여직원들만 4분이 나오셨거든요. 근데 남자도 하나 필요하다 그랬더니 여직원분이 달려가서 남자분을 한 번 모셔가지고 휠체어까지 가져와서 현대아파트 1차로는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집에까지 모셔다 주더라고요. 근데 그런 꼭 지적이나 지체만 뿐만 아니라 주위에서 그렇죠. 이렇게 솔선수범을 도와주는 동직원들이 있어서 참 아, 좋은 동네 같더라고요. 그 소식을 저도 이제 나중에 듣고 직원들 칭찬을 했는데 어쨌거나 이건 뭐 그 지역에서 약자를 갖다가 케어하는 거는 저희 뭐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또 정상적으로 활동하시는 주민들께서도 같이 이렇게 힘이 돼주면 참 살기 좋은 동네가 되는 거죠, 그죠? 네. 자, 이제 5번째가 되겠네요. 네, 이현영 통장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벽산 아파트를 맡고 있는 33동 통장 이현영입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교토관정 종합대책 수립 추진 관련 건인데요. 2016년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 인증에 부합해서 아동을 위한 교통안전 대책의 필요성 부각과 더불어 학부모들의 아이들 안전에 대한 관심에 부응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74개소에 대한 교통사고 발생 원인, 안전시설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조사, 분석 및 개선책을 마련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의 효과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 지정 범위 재검토와 학교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한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요번에 시행되고요. 요번에 저희 아이들이 미래사회의 일꾼인 아이들의 그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전반적인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추진 일정은 3월부터 본격적으로 학교와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고요. 종합적인 의견을 토대로 11월까지 완료해서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내용입니다. 예. 유니세프 아동 친화 도시로 우리가 지정이 됐어요. 네. 2016년도에. 네네. 그러니까 가장 그 아이들을 위한 체계적인 어떤 지원 체계라든가 또 그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어른들이. 네. 특히 이제 그 중에서 잘 아시지만 교통사고 문제. 네, 그래서 제가 잠깐 요거를 살펴봤는데요. 저희 나라가 그 OECD 국가 중에서 어린이 교통사고율이 굉장히 높은 높죠. 나라로 네. 지금 되어 있더라고요. 그 지금은 또 신학기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지금 특히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 그 사고율이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곳하고 그렇게 그런 시간대에는 이 어른들의 그 교통 정리가 반드시 필요하고 예. 그 교통사고 75%가 거의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일어난다고.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는 정말 이제 학교 앞은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량이 가속을 하거나 어린이들이 이렇게 멀리서 오는 차를 보지 못해서 사고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러니까 어른들도 어린이를 위해서 저속 거의 30km. 네, 30km 그걸 이하. 지정해서 네. 있으니까 그걸 꼭 지켜서. 예, 키로 수는 많이 그렇게 그냥 세게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
통학로가 보통 보면은 이 차량들이 양쪽으로 이렇게 막 또 도로에도 주차돼 있고 네. 그 사이로 아이들 뭐 아이들이니까 특히 이제 저학년 아이들은 뛰쳐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키가 작기 네, 때문에 안 보이죠. 사각지대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아서 정말 어른들이 조심해주지 않으면 예, 사고율이 점점 늘어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예, 참 좋은 소식이고 그러신 말씀이에요. 예, 우리가 이제 참 안전한 등굣길, 우리 방학 삼동만 해도 신학초등학교가 굉장히 취약하죠. 네. 그죠? 네. 요 도시가 오래전에 그 기반 시설을 하는 바람에 도로라든가 그 인도가 굉장히 협소하잖아요. 그 와중에 이제 그 아이들이 그 아파트를 가로질러서 그 신학초등학교로 이제 등교를 하고 하교를 하는데 거기 보면은 뭐 어르신들이 꽉 많으세요. 이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시는데 그 등학교 길이 참 문제가 되고 그런 것도 많이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방학 삼동 라디오 반상의 정현순, 유선주, 김근식, 최미자, 이현영 PD님들이었습니다. 전국 유일의 방송으로 하는 반상회 방학 삼동 라디오 반상회는 방학 삼동의 통장님들이 전하는 마을 소식과 마을의 이야기를 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방학 삼동 라디오 반상회는 스마트폰, 팟빵 어플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유튜브 채널 은행나루 마을 방송국에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에 은행나루 마을 방송국을 친구 추가하시면 보다 쉽게 만나실 수 있으니 친구 추가도 많이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방학 삼동 라디오 반상의 통장 통신원분들을 모시고 마을의 작고 소소한 이야기들을 듣는 시간, 우리 동네 통신원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마을 소식을 가지고 오셨는지 기대가 되는데요. 우선 어느 부분부터 해주실까요? 아, 네, 제가 1통장이니까 제가 먼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는 이번에 우리 왜 통장님들 앞으로 주민등록 세대 조사라는 거 어마무지한 숙제 받으셨잖아요. 네. 그걸 저는 이번에 제가 큰 마음 먹고 반장님들 손을 거치지 않고 제가 이제 그 세대원들을 다 한번 만나보고 싶은 욕심에서 제가 직접 다 했어요. 네. 근데 거의 세대 수가 280세대 정도 되는 양이었는데 그걸 하고 나니까 느낀 점이 뭐였냐면 그 280세대 중에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있는 세대는 그러니까 10손가락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요? 거의 다가 연로하신 분이랑 아니면은 갓 이렇게 그 신혼살림 정도셔서 굉장히 뭐랄까 균형이 안 맞네. 진짜 말로만 듣던 그 왜 있잖아요. 그 노인 인구. 네, 노인 인구도 문제되고 독거 인구. 그다음에 단독 세대도 엄청 많으시고 조사하는 가운데 얼마 전에 거기 어르신 돌아가셨어요라는 소식까지 제가 접하다 보니까 이거 장난 아니구나 하는 생각도 많이 했고요. 또 제가 이제 이분이 기회가 처음이니까 작년 말 같은 경우에 우리 불우유토끼 성금 걷는 거 있었잖아요. 예, 그거는 제가 이제 반장님들한테 직접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걸 돌아다니고 보니까 반장님들이 그 하소연 하던 내용이 거짓말이 아니셨구나. 정말 그만큼 이렇게 성의를 모아서 모금을 해주신 것도 제가 감지덕지해야 되겠구나, 감사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 많이 느꼈어요, 이번에. 제일 송구스럽죠. 동장 입장에서는, 이장 입장에서는. 네. 예. 과연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뭐 또 열심히들 하셔가지고 네. 작년보다는 못해요. 워낙 경기가 힘들고 하니까. 근데 통장님들 그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저도 이게 지나가다 한두 번 뵀어요. 어디 가시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슬쩍 봤는데 보니까 아마 우스갯소리로 돈 거두러 다니시는 것 같아. 예, 참, 그 입장이 바뀌어갖고 저보고 그걸 한번 해보라 그러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아파트 또 혹시 이제 대문 두들겨가지고 부르 이러다가 이제 돌아올 것 같아요. 예. 사실은 현관문 열게 하는 것 자체가 그렇죠. 요즘 힘든 때잖아요. 예. 세대가. 어떤 의미에서는 네. 이 제도가 바뀌어야 될 것 같아. 그죠? 통장님들은 진짜 본연의
그게 오히려 본연의 업무가 돼 있는데 조금 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현장에 나가 보니까 현실이 이제 특히 통장님 사시던 그 동네도 너무 진짜 뭐 아니면 도 아니에요. 도잖아요, 그죠? 아이들하고 어른들하고 남녀노소가 이렇게 좀 균형 있게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뭐 아이가 한 10가구 정도밖에 없었다니까 그게 참 저도 듣고도 믿겨지질 않을 정도로 상당히 참 대한민국의 문제입니다. 아, 좋은 경험 하셨네요, 그죠? 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통장님, 제가 말씀 한번 드리자면요. 그 경험이란 게 중요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2년을 제가 설선수면서 인사를 드렸어요. 아. 주민들에게 그렇게 인사를 무조건 그냥 안녕하십니까, 저 통장입니다. 그리고 저를 알렸어요. 저를 알리니까 3년 되니까 서로 저를 알아봐서 먼저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방문을 하니까 그냥 잘 열어주시고 차도 마시고 가라, 들어왔다 가라,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통친 회장님. 앞으로 3년 동안을 고생하셔야 될 것입니다. 네. 통친 회장님의 그 노하우. 아, 역시. 예. 쉽게 말해서 짬밥이 되는. 맞아. 네, 노력하겠습니다. 예. 자, 저기 부통장님 유선주님은 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비 아저씨의 해고와 복직에 관한 말씀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감동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저희 신동아 아파트, 제가 신동아 아파트 14, 15, 16동 통장이에요. 근데 저희 이번 1월 1일자로 임금이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또 경비업체 변경으로 인해서 경비 아저씨들이 16분이 해고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16분이 해고되면서 그중에 이제 저희 15동에 근무하시는 경비 아저씨 포함해서 해고되셨거든요. 하루아침에. 그래서 저희 15동 주민들이 한 15분 정도 관리사무소에 이제 쫓아가서 행패를 부렸죠. 관리사무소. 멋진 행패. 네, 관리사무소 소장님한테 그 아저씨가 아니면 안 된다. 협박도 하고. 왜냐면 그 아저씨가 저희 신동아 15동에서 한 7년 정도 근무를 하셨어요. 7년 정도 근무하셨어요. 성실하셨나 보다. 네, 성실하시고 또 이제 저희 어느 세대에 누가 사는지 다 아시고 이제 7년 정도 지났으니까 정말 가족같이 예. 그렇게 지내시던 분인데 하루아침에 이제 해고되셨다고 하니까 저희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그분이 연세가 이제 70이세요. 그러니까 사실 어디 해고되시고 나서는 이제 다른 데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저희 이제 15동 주민들이 한 15분 정도 이제 관리사무소에 몰려가서 행패를 부려서 예, 예. 다시 복직시켰습니다. 잘하셨네요. 근데 이제 너무 안타까운 건 예. 이제 16분 중에 한 분만 복직이 되셨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저희 아파트만. 네. 관리자가 바뀌었던 모양이죠. 네, 업체가 바뀌면서 이제 업체도 바뀌고, 관리 업체가 네, 바뀌었구나. 임금이 오르면서 인원도 감축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또한 대한민국의 문제거든요, 지금. 네. 이게 참 임금이 인상이 되면서 하여간 뭐 좋은 방향으로 결론이 지어지긴 해야 되는데 물가도 올라가고 네. 막 이런 막 연쇄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이제 참 우리도 잘하고 정치하는 분들도 잘하고 네, 근데 또 이제 기업하는 분들도 잘하고 다 잘해야 되는. 경비 아저씨가 이제 마지막으로 주민들한테 인사하신다고 고마웠다고 이렇게 인사하시면서 우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고 그래서 저희 주민들이 이제 관리사무소에 몰려가가지고 예. 처음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예. 다 이제 결정이 났고 예. 그리고 또 새로 다른 분이 분야 업체가 바뀌다 네네. 보니까 더 힘들겠다. 그런데 그 참 그렇게 한 거는 네네 야. 저희가 굉장히 막 큰 소리 쳤죠. 예. 그래서 관리사무소 소장님께서 저희더러 갑질한다고. 경비 그건 아저씨 갑질이 아니야. 그분이 저
굉장히 열심히 하신 거예요, 진짜. 네. 마음을 잡은 거예요, 주인 네, 같은. 지금 어느 분처럼 자기 친구 MB 그쪽 보면은 최측근들이 돌아서잖아요. 그분들은 옆에 있는 분들은 인간성이 좀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그 경비아 씨 같은 경우는 인간성이 너무 좋고 성품이 좋으시기 때문에 주민들이 솔선수범해서 너무 좋으세요. 그래서 지금 같이 이제 근무하시고 계시거든요. 지금 현재 주민들한테 너무 고마워하시고 그리고 또 저희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께서는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통장님, 나도 잘리면 다리 사무소에 가서 따져줄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요. 제가 30명 데리고 갈게요. 이랬죠. 그분도 열심히 하시죠. 네네. 그래서 안심하시고 일하세요. 이랬거든요. 우리 저 통장님 사시는 그 동은 진짜 따뜻하네, 마음이. 네. 저희는 눈이 오면 서로 막 한 10분 정도 막 내려가서 눈 치우고 그래요. 시골처럼. 신도가 몇 동이라 그러셨어요? 저희는 15동. 15동 참 행복하겠다. 네. 서로 그냥 정이 그냥 오가네 정말. 저도 너무 좋아요. 지금 12년째 15동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다 알고 또 문도 다 열어놓고 살고 여름이면. 야, 요즘 그러기 쉽지 서울시에서 문 않잖아요. 열기 너무 힘들 텐데. 네, 근데 저희는 여름이면 문을 다 열어놓고 살아요. 저 15분이 가셨다고 하셨는데 네. 15분이 서로 다 아는 사이네. 그렇죠. 다 대체로. 대체로. 네네. 거기다 오래 사시고. 네. 예. 그래도 그렇게 가기 힘든데 15분이 간다는 굉장히 많이 간다고 생각하더라고요. 네, 내일도 15. 아니고 뭐 네. 누가 바뀌든 말든. 네, 근데 사실은 이제 15분이 복직이 안 되셨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동 대표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다른 동도 좀 추진을 해봐라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뭐 그 본인 네. 그분이 워낙 잘하셨지만 네. 또 이제 또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을 거예요. 네, 아마. 그런데 다른 동은 이제 못 하셨던 것도 있겠지만 또 귀찮다. 그렇죠. 그게 뭐 요새 네. 삶이 네. 그렇지 다. 좀 안타깝더라고요. 마음이. 오늘 참 따끈한 소식. 예? 뭐 훈훈하네요 여기. 네. 예, 우리 저 노하우가 많으신 17통 우리 김근식 통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저희 산속에 있는 극동 아파트 자랑을 할까 합니다. 우리 극동 아파트는 공기 좋고 아름답고 살기 좋은 펜션 같은 예쁜 마을이랍니다. 펜션. 사계절을 눈높이에서 매일 눈여겨 할 수 있어 너무 행복하거든요. 요즘은 젊은 엄마들 입소문에 피부질환 아토피가 우리 마을로 이사와 다 나았답니다. 그래서인지 30, 40대 젊은층 세대가 30가구 이상 늘어나 앞마당에 아이들 소리가 시골 골목길을 연상케 한답니다. 더 중요한 자랑은요. 전국에서 방문할 정도로 유명했던 마을이에요. 세대 수는 적지만 아파트 지하를 무에서 유로 창조하여 햇살문화원을 개관하여 사용하고 있고요. 해마다 공동체 공모 사업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세대 공감 주민 전 연령대가 함께 나누는 하업의 장 마련과 아나바다 활동과 먹거리 장터 운영으로 수익금 전액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도 한답니다. 올해도 사업 계획을 더 늘려 해장단과 주민들의 힘을 합쳐 더욱 발전된 계획을 세우고 있답니다. 너무 자랑을 했나요? 한 번쯤 방문해 주세요. 네. 아까 유선주 통장님은 15동이 똘똘 뭉쳤는데 네. 여기는 극동 아파트가 네. 다 단체로 그냥 똘똘 네. 뭉쳤네. 그리고 우리 극동 아파트 주민 여러분께 이 방송을 통해 인사드립니다. 항상 여러모로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주민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햇살문화원 많이 이용해 주세요. 어떻습니까? 회장님 포수가 나오시죠? 네. 생각지도 못했던 주민들께 인사도 이렇게 드리고 햇살문화원이 그 방학 3동께 아니에요. 전국에서 유명해요. 전국에서. 시장님도 오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시에서 그 비슷한 규모의 아파트 또 물론 큰 아파트도 오지만
와서 이제 그대로 카피해 가고 싶어 해요. 이게 극동 아파트는 그 극동 아파트 전체가 조직이야, 조직. 행복한 조직. 예, 행복한 조직입니다. 실제로 극동 아파트 그 가격이 좀 올라갔어요. 굉장히 제일 외져 있잖아요. 방학선동에서. 젊은 엄마들이 햇살 문화원도 그렇고 거기가 가지고 있는 분위기 또 이제 뒤에 맑은 공기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이사를 많이 와요. 집값이 올랐어요. 네, 맞습니다. 뭐 그냥 허드레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집값이 올랐어요. 아이들이 많이 뛰어노는 소리가 거긴 들리거든요. 그리고 봄가을이면 노인잔치도 자천에서 해드리거든요. 뭐 아까 아나바다라든가 뭐 자체 행사도 굉장히 많으시고 TV도 한번 나왔었잖아요. 왜? 네, 몇 이웃사이다. 세대세요? 이웃사이다. 몇 세대세요? 세대수가? 아파트는 167세대고요. 네. 그 연립은 130세 아. 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연립도 이제 그 같이 이제 상생하기 위해서 올해 어떤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 극동 아파트 양쪽으로 연립이 있는데 간송 앞에 쪽 연립은 어느 정도 정리가 택시회사 앞에는 어느 정도 간송 사업하고 연계해가지고 어느 정도 많이 정리가 됐는데 그 왼쪽 아파트를 쳐다보면서 왼쪽은 그 빌라가 등산로 내려오면서 그 극동 아파트 그 벽하고 같이 이제 물려 있는데 좀 많이 지저분해요. 그 쓰레기도 막 방치가 되고 거기다 막 장독대도 묻어놓고 그랬는데 그걸 올해 이제 골목 사업으로 거기를 좀 깨끗하게 할 뭐 아마 그 빌라가 무슨 빌라죠? 청원빌라. 청- 청원빌라. 네. 네, 그 빌라 주민들께서 이제 뭐 협조를 갖다 그 주민자치회나 그런 뭐 그렇게 접근하고 사업을 할 모양이더라고요. 아니 지금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네. 그 우리 이제 벽은 우리 극동 아파트 그렇지, 벽이잖아요. 벽이죠. 그래서 일단 주민들에게 우리 아파트지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이렇게 좋게 꾸며주신다는데 이제 그래서 관리소장하고 동대표님하고 예. 제가 만나 뵙고 어. 그 이제 학답을 듣고 왔습니다. 학답을 이제 들으셨네요. 그럼 이제 근데 문제가 있어요. 예. 그쪽에 연립이 그 자기 앞마당처럼 쓰거든요. 예. 거기를. 예.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가 마을계획단 할 때 그거를 신청이 들어갔는데 거기서 반대해서 못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올해는 그 아까 주무관님이 이음이 주무관. 예, 이제 저랑 같이 가서 그 필요한 대로 거기를 그 원하는 대로 해드리겠노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예. 우리 아파트에서는 허락이 됐고 예. 이제 그쪽만 되면 됩니다. 예, 그뭐 고기만 깨끗해지면 네. 극동 아파트에서 꼭 계단을 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쪽으로. 예, 그리고 이제 근데 안 돼요. 안 거기. 됩니까? 왜냐면요. 그 제가 처음에 입주했을 때 그 어느 주민이 그 갯돈을 3천만 원을 타가지고 그 집에 앞에까지 다 왔답니다. 그래서 그 담을 쳤거든요. 왜냐하면 그 뒤에서부터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산을 가려면 이래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 엄마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 지갑을 들고 이래서 이렇게 가면 된다고. 그러니까 탁 쳐가지고 산으로 빼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담을 쳤어요. 그런 내용이 있어요. 나쁜 기억이 있어가지고 네네. 바꾸기 쉽지 않겠네. 네네. 그 연립주택 그쪽으로도 보니까 전주이시 그 제실 그 있고 그 전주이시 제실의 뒤쪽에 보면은 조그만한 저 텃밭이 있어요. 꽤 뭐 아주 조그마다고 하긴 뭐하고 좀 커요. 있어요. 예. 네. 그게 전주이시 텃밭이더라고요. 네네. 텃밭인데 전주이시 그 제실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연립 주민들한테 아마 하라고 이렇게 해준 것 같아요. 예, 거기서 짓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걸로 지나가니까 저 어떤 그 아주머님이라 그래야 되나 그 어르신이라 그래야 되나 그 뭐 제가 이제 동장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 그냥 그쪽이 좀 지저분하고 그래서 뭐 활동을 하려면 열심히 하시겠네요. 열심히 하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그 소질이 있잖아요. 그 뭘 심어서 뭐 만들어내는 그분들 쪽으로 그 골목으로도 이렇게 화분 이렇게 놔서 그분들한테 관리하게. 그래도 되죠. 예, 이게 본질은 하여간 이게 구청이나 뭐 일반 뭐 주민자치회나 이런 데서 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고 난 다음에 이웃들끼리 마을 공동체처럼 해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청소도 하고 근데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저희는 그 햇살문화원에서 그 회원들을 해서 1년에 3번은 그 산을 돌아서 청소를 합니다. 늘 그렇게 하시긴 하죠.
아유 뭐 참 저 부러운 소식 네, 저 받았고요. 오늘 저 참 그 통장님들이 저희가 이제 33분인데 32분이 여성분이시고 한 분이 남성분이셨는데 요번에 24동 통장님으로 그것도 그냥 젊고 패기 있고 키 크고 미남 최연소 김영식 통장님이 이제 오늘 저 처음에 출근한 건가 이 자리에 오셨는데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24통 신동아 2차 아파트 4개 동을 담당하고 앞으로 활약하게 될 김형식이라고 합니다. 박수. 축하드립니다. 네. 끝이에요? 뭐, 저 맡은 바 성실히 하고 그리고 직접 와 보니까 동장님 비롯해서 많은 그 32분의 그 통장님 인상도 참 좋으시고요. 33인. 33인 저까지 33인요. 국가를 좌우하는 33인이에요. 여기는. 앞으로 저 협력해서 잘해봤으면 좋겠고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뭐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청문회. 아유 오늘 그냥 통장님들로부터 어떻게 많은 시선을 받든지 그냥 부럽더라고. 사랑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그 원래 이제 그 저 IT 쪽에 좀 활동을 하셨잖아요. 그 전공도 그렇다고 이제 면접 볼 때나 보니까 이력 사상이 그렇고. 네,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마을에 이렇게 활동을 하실 생각이 젊은 분이? 전공은 이제 그 IT 쪽으로 하고 또 저 경영 쪽도 전공을 했고 그리고 경제 부분에 그 항공물류 쪽을 좀 수료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이제 그 평소에 뭐 인문학이라든지 역사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 이후에 그 지인을 통해서 뭐 그쪽에도 좀 일을 좀 해본 바 있고 그리고 지역에 무슨 행사가 있으면 예를 들면 뭐 다문화 행사 뭐 그런 곳에 이제 사진 찍는 걸 좋아해서 사진도 찍으러 자원봉사도 많이 하셨구만요. 많이 그렇게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그런 개인적인 그런 소양이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이거 소양이죠. 심성이지 심성. 그런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마침 또 기회가 돼서 또 이렇게 또 시켜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인력 관련해가지고 그쪽에 사업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인분이 같이 한번 해보자고 제안을 하셔서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제 지금으로서는 이제 본업이 통장님이 되셨는데 앞으로 그 인력 회사를 방학 3동에 방학 3동에도 그렇게 상당히 필요할 겁니다. 여기는 기업이 없는 동네예요. 우리 저 김영식 통장님이 아까 이제 우리 그 진수경 가수 진수경 씨가 방학 3동이 그 뭐 매개가 돼가지고 활동을 했다고 하면은 사업적으로 또 다른 그런 걸 꿈을 한번 펼쳐보시기를 바랍니다. 통장님들 도와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개구리도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경칩이 지나고 봄을 재촉하는 봄비까지 내려서 그런지 집 앞에 있는 목련꽃 나무에 꽃봉오리가 한껏 커져 있는 걸 보고 있자면 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봄이 다가오면 다시금 등산객분들이 우리 방학동의 올레길, 둘레길, 왕가 산책로를 찾아오시겠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우리 방학동을 찾아오실 때 지금처럼 통장님들의 노력으로 더 깨끗하고 친절한 살기 좋은 방학동을 보여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방학 3동 라디오 반상의 최미자, 정현순, 김근식, 유선주, 김형식, 이현영 PD님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작가 강숙자, 진행 이형엽, 강숙자, 연출의 박경록, 제작의 은행나루 마을방송국이었습니다. 2주 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